여러분 안녕하세요, 양형입니다.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풀옵션으로 산다고? 그럴 바에는 제네시스 G80을 깡통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. 말씀을 드리면 차에 이제 신차 값에 6천만 원을 내가 쓸 수 있어요. 그 정도 예산이 있어요. 아니면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차값에 쓸 수 있다. 그러면은 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차가 여기 두 대가 있습니다. 뭐냐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풀옵션으로 모든 옵션 다 때려넣고 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옵션 아무것도 안 넣고 순전히 그냥 깡통으로 기본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. 가격대가 겹칩니다. 풀옵션 그랜저는 5,746만 원인데 제네시스 G80 깡통은 6,070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. 예산이 겹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 차량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게 되는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실질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. 실제로는 내가 이 차를 사게 되면 얼마나의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냐 계산을 미리 해둔 건데요. 제가 이 뒤에 견적서도 정리해놔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, 먼저 텍스트로 보여드릴게요.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장기 렌트로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하게 되면 한 달에 69만 6,080원 이렇게 나와요. 대략 69만 원, 뭐 70만 원 이렇게 되죠. 근데 G80 깡통은 차값이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한 달에 79만 9,700원 이렇게 나와요. 10만원 차이면 300만원 차값 차이에 한 달에 10만원이면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별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럴까요? 이게 왜냐면 자동차세도 둘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. 자동차세가 그랜저가 1년에 이제 29만원이면 G80은 2500cc라서 65만원 나가요. 장기 렌트는 이것까지 다 계산돼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있겠죠.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잔존가치, 이게 더 G80이 낮게 잡혀요. 잔존가치는 무슨 말이냐, 추후에 캐피탈의 아주 석각들이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추후에 G80은 5년 지났을 때 중고차 가치가 그랜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한 4%? 이 정도는 더 낮게 나올 거야. 이걸 계산해서 미리 가격에 이제 반영을 해둔 거죠. 이거 두 개가 조금 가격에 큰 차이를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게 맞죠. 왜냐면 자동차세는 1년마다 내는 거니까 한 달로 계산하면은 꽤 차이가 들어갈 거고, 잔존가치도 월 금액에는 큰 차이를 줍니다. 그러니까 할부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거죠. 네, 이거는 잔존가치나 자동차세나 이런 면밀한 현실적인 계산이 없이 그냥 금액만 통으로 나눠서 계산해 놓은 값이니까요. 초기 비용도 근데 왜 차이가 날까요? 이거는 취득세 낼 때 하이브리드는 감면이 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차값이 비슷해도 취득세가 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그럼 이 월비용도 역시나 그 취득세에서 그 하이브리드 감면이 없는 것까지 감안이 돼서 이 월비용이 나오는 거입니다. 그러니까 차급 차이가 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나가는지를 알고 싶다 하면은 장기 렌트 견적을 보면 좀 빠릅니다. 이거는 감가, 중고차 가치, 자동차세, 취득세 이런 모든 비용까지 면밀히 계산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이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은 차값이 한 300돈 밖에 차이가 안 나도 그랜저랑 G80이랑은 실제 지출은 꽤나 차이가 나는구나. G80이 더 비싼 차가 맞구나. 내가 더 많은 돈을 내야 누릴 수 있는 차구나.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. 근데 렌트 안 보시고 그냥 할부만 단순히 계산하셨던 분들은 이 금액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거고, 추후에 이 차를 되팔아 봤을 때 받아보는 돈이 더 이제 적을 텐데 그때에 가서 체감할 수 있는 거죠. 그걸 이제 미리 내냐,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. 봐드릴게요. 이거 설명드린 거죠. 차값 비슷한데 비용 차이 나는 거, 취득세,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, 견적서를 한번 보고 갈게요. 그랜저예요. 5,746원 완전 풀옵션이죠. 60개월에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여기 다 빵원이에요. 그 다음에 연 2만 킬로 약정, 이거는 제가 좀 기본으로 보는 그 내용이거든요. 그걸로 했을 때 한 달에 69만 6,800원 똑같이 나오죠. 근데 연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거는 1년에, 리터당 15.7km 이 정도 갈 수 있는데
바로 제네시스가 한 10.5km 이 정도 가거든요. 뭐냐면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. 똑같이 기름을 넣었어요. 그러면은 G80은 3분의 2밖에 주행을 못해요.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. 그러면 연비가 3분의 2면은 실질적인 비용에서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경제성으로 따지면 그랜저가 좀 차이가 꽤 날 정도로 좀 이렇게 합리적인 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보면은 이거는 할부 견적이에요. 위에는 장기 렌트 견적이었는데 취득세 이렇게 면세 내용되는 게 꽤 이제 더 들어가요. 그래서 등록비 초기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고 월 납입금은 큰 차이가 안 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G80 견적이에요. 견적 보실 때는 간단해요. 이렇게 차량 내용 이렇게 보고 2.5 터보고 사륜 안 들어간 그냥 후륜 기본 모델이죠. 색상은 비용 안 들어가니까 안 봐도 되고요. 옵션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냥 깡통 금액이 6,070만 원이에요. 60개월의 초기 비용 없이 연 2만 킬로는 원래 그냥 다 똑같이 아까랑 기준 잡아서 맞춰놓은 거랑 똑같고요. 월 비용 79만 9,700원. 이건 그냥 8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. 깡통이 80만 원부터 시작인 거예요. 연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.5km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연비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할부 견적인데 아까 그 면세 금액이 좀 다르죠. 개별 소비세는 이게 뭐 원래는 5% 차량가의 5%에 들어가 있는 그 세금을 지금 감면해 줘가지고 3.5%만 내면 돼요. 그러면은 1.5%가 할인이죠. 네,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 할인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는 취득세 할인 그 하이브리드 감면까지 포함되어 있던 게 나와서 그 금액이 컸던 거예요. 그러면은 취득세 내면은 꽤나 할부로 샀을 때는 부담이 큰 게 벌써 느껴지죠. 월 납입금은 차이가 많이 안 커 보이는데 이것도 크고 뭐 1년에 내야 되는 자동차세 이런 거 계산하면은 꽤나 이제 비용 차이는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나머지 또 어떤 게 또 다를까요?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그래도요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미리 써놨는데 제네시스는 비용 대비 사회적 가치가 더 높다고 봐요. 왜냐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비용은 제네시스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제네시스잖아요.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랜저가 훨씬 실속 있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거기가 더 많은데 이거는 그랜저가 좀 겨울철에 속이 꽉 차고 정말 따뜻하고 실용성이 좀 좋은 그리고 이제 브랜드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패딩이라면 제네시스는 그냥 비싼 100만 원짜리 코트 같은 거죠. 조금 뭐 따뜻하기도 하고 기능도 하겠지만 그냥 멋진 거죠. 네. 그게 좀 차이가 좀 크다고 봅니다. 한국에서는 그래도요, 좋은 차를 탔을 때 아무래도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.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남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걸로 차별하지 말자. 이런 게 뭐 바람직한 태도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. 근데 실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보여지는 걸로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대접받는 게 다릅니다. 제네시스는 좀 사회적 이미지나 요즘은 벤츠 BMW에 비해서도 뭔가 좀 겸손하고 검소하면서도 부유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차이가 진짜 큰 것 같고요. 제네시스는 후륜 기반이고요. 그랜저는 전륜 기반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. 어떤 운전이 재밌으려고 타는 차는 둘 다 아니긴 한데 승차감이나 운전자가 어떤 느끼는 조작감은 저는 제네시스가 더 낫다고 보고요. 그랜저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뭐 썬루프도 들어갈 거고 보스 스피커도 들어가고 동승자 시트에도 뭐 전동 시트나 이런 게 다 들어갈 테니까 꽤나 사양이 높아서 동승자가 느꼈을 때 좀 덜 지루하거나 그런 거는 그랜저 쪽이 가까울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네시스는 외관 옵션이나 이런 게 크게 차별화를 두지 않아서 밖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옵션 수준 잘 모릅니다. 해봤자 눈에 보이는 거 휠밖에 없는데 진짜로 휠이 내가 좀 거슬린다 싶으면 옵션가 120만 원만 추가해서 그냥 휠 바꾸면 정말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밖에서 봤을 때 이게 깡통인지 풀옵션인지 모르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7,500 주고 샀는지 6,000 주고 샀는지 구별을 못 합니다. 근데 제네시스는 그냥 깡통으로 뽑아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고 시트 소재도 괜찮고요.
뭐 카멜 브라운 같은 어떤 그런 유색 시트도 선택이 가능하고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도 되고요. 그러니까 사양이 되게 많아요. 기본으로 들어간 게. 그래서 주행에 필요한 그 웬만한 그냥 모든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옵션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습니다. 내장재도 좀 고급스럽죠. 아무래도 고급차다 보니까 좀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 있고, 뭐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거 들어가면은 좀 고속도로에서 풍절은 덜 하거든요. 이것도 1열, 2열까지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옵션 수준이 기본적으로 되게 높아요. 그래서 깡통인데 옛날에 저희가 말하는 그런 진짜 어떤 뭐 경차 아반떼 이런 깡통이 아니라 웬만한 중형차에서 한 중옵션, 한 중상 옵션 이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제네시스도 부족하진 않습니다. 그랜저는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내실이 있는 느낌이에요. 제네시스에 비해서.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거에 멋있고 명품이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랜저는 진짜 내실만 꽉꽉 채운 느낌이에요. 승차감에서도 사실 부족하지는 않단 말이에요. 어떤 후륜 기반이나 이런 느낌은 없지만 이것도 하이브리드라서 차가 좀 무게감이 있으니까 묵직하고 승차감도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. 뭐 예를 들어 제네시스가 95점이면 그랜저는 뭐 91, 2점 이렇게 노는 거니까,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니까 승차감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좀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동승자 입장에서 그죠. 스피커 옵션 많고 앰비언트 깔려 있고 뒷좌석에 앉는다고 해도 그렇게 뒤에 이제 팔걸이 그거 내릴 수 있잖아요. 그거를 그 암레스트를 내렸을 때도 여기서 뭐 오디오 조작도 가능하고 이런 게 옵션으로 더 추가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뒷유리도 전동식으로 이제 도어 커튼 유리 이제 햇빛 가리개 같은 것도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. 그러니까 G80보다는 그랜저가 조금 더 동승자를 위한 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G80에 옵션 넣어버려서 뒷좌석 막 리클라이닝 들어가고 하면은 G80이 더 좋죠. 근데 깡통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동승자가 누릴 게 그랜저에 더 많다. 예를 들어 음악만 듣고 가도 여기에 사운드가 훨씬 더 풍부하겠죠. 뭐 이렇게 조금 편하게 누워 가려 해도 썬루프가 있는 게 좀 덜 답답하겠죠. 동승자 입장에서는.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뭐 서라운드 뷰나 이런 장비들 뭐 앰비언트 정말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좀 이건 진짜 풀옵션이라서 누릴 게 많다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랜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차값이 똑같이 6천이니까 이렇게 덤볐다가 G80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비용을 더 써요. 근데 그랜저는 연비도 일단 훨씬 좋죠. 주행거리 예를 들어서 좀 특이하게 좀 많이 타는 편이다. 한 1년에 3만 킬로 타버린다 하면은 실제로 느끼는 비용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. 근데 뭐 한 15,000, 2만 이런 평균적인 수준만 타더라도 연비 이 정도 차이는 기름값이 3분의 2 토막이 나는 거잖아요. G80에 비해서. 그러면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뭐 감가나 이런 거 비용 계산했을 때는 그랜저가 낫다. 그러니까 내실 있고 꽉 차 있고 동승자를 위하고 이러면 이제 그랜저가 낫고 좀 더 G80은 좀 더 멋지죠. 화려하고.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G80이 엄청 화려한 차라기보다는 그리고 좀 사실 이 둘 중에서 G80 고르는 건 조금 더 재밌는 선택인 것 같아요. 뭔가 좀 과감하고 도전적인 느낌도 좀 있죠. 그리고 G80은 장점이 있다면은 좀 커스텀도 되죠. 사실 실내에 힘주고 싶다 하면은 150, 300만 원짜리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스 있잖아요. 그런 거 하나만 넣어도 되고, 외관에 신경 쓰고 싶다 하면 휠 하나만 넣어도 되고, 뒷자리 신경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그 뒷자리 옵션 있어요. 한 3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하나 넣으면은 또 내가 원하는 차만 이렇게 쏙쏙 만들어서 이제 컬렉션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비용은 점점 그랜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는 거예요. 그런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. 조금 이렇게 내실 챙기고 합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챙기고 좀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걸 가져간다 하면은 합리성만 따지면 무조건 그랜저가 이기고요. G80은 조금 더 패션, 멋, 어떤 사회적인 그런 느낌, 이걸 좀 더 챙겨가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실제로도 상담하면서 이 두 개 차종은 정말 고민 많이 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
사실 진짜 쇼츠 수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, 진짜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진짜 낱낱이 파헤쳐져가지고 다 얘기해달라면 이 정도까지 해주는 정도, 그렇게 한번 영상 만들고 싶었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